자, 이번 총선의 핵심은 윤석열 검찰이 최근에 신라젠 수사까지도 깊숙하게 착수해서 오늘 아마 신라젠의 전 대표 감사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는 날일 겁니다. 그래서 신라젠뿐만 아니라 라임, 삼성의 삼성바이오로직 수사 등이 깊숙하게 진행이 선거 기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려고 지금 총체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윤석열 총장이 휴가를 냈는데 제 사표를 내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말까지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황희석 법무부의 인권국장을 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지요. 이자가 11일 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2명,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시켰는데 문재인이라고 구속할 못할 게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라며 그렇게 말한 적이 있냐고 공개 질의를 했습니다. 이자는 복수의 인사들로부터 윤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태 때, 그러니까 지난해 한 9월 10월경에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며 제보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로부터 들었나 하니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며 윤석열이 그렇게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오만방자하고 오도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탄핵해 문재인 정부를 만든 건데 검찰이 중간에 끼어 수사를 한 것뿐인데 국민과 대통령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선거가 막판에 오면서 황희석, 최강욱이 그리고 손혜원, 정봉주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의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윤석열이가 답이 오지 않으면 또 다른 2차 수순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3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사석이든 공석이든 문재인은 우리 덕에 대통령이 됐다. 우리는 대통령 이인과 대법원장을 구속시켰다. 문재인이라고 구속 못할 것 없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작년 8.15 행사장에 참석하여 문재인이 연설할 때 단 한 번도 박수 치지 않았다라고 한다. 사실인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이렇게 윤 총장한테는 묻고 한동훈한테는 대포폰이나 차명폰을 사용한 적이 있나 없나라고 물었습니다. 대포폰과 차명폰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자, 정말 웃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또 김어준이는 지난 주말에 여권이 주말 사이에 10일, 12일에 지금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떤 폭로를 맞을 것이다. 야권에서 그걸 폭로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뭔가 구려서 그러는지 또 미투나 이럴 때 까보니까 여권 인물들이 더 많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들 내부에 지금 공개되지 않은 위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 김상교 같은 경우에는 버닝썬에 1년 전에 여권의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제보를 했지만은 묵살됐다고 하고 총선에 치명적인 뭔가 있어서 김어준이나 이해찬이가 먼저 실드를 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는 지금 문패거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마치 문이 이번에 이제 선거까지도 대성을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의 좌파 친북 이념 사회를 만들고 북한과 국가연합 연방제로 가고 하면서 한국이 베트남이 무너질 것처럼 곧 무너진다고 지금 공포 장사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3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문패거리를 마치 이념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거의 자경화시키려고 작정한 그런 수준이 높은 좌파의 한마디로 무슨 카스트로나 무슨 체 게바라 같은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는 그런 수준의 인물이 되지 못하는 시정 잡배 수준의 그야말로 부패에 기반해서 권력을 뜯어먹고 유지하고 하는 집단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돈 벌어먹기 위해 정권을 잡은 부패 집단이다. 저를 정말로 많이 괴롭히는데요. 정말 뭐 광고를 통한 유튜브 수입 이런 게 날라간 거는 고사하고 저 자신을 뭐 그냥 있는 대로 털고 있습니다. 몇 번을 털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문 정권의 형태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총선 앞두고 출마도 하지 않는 저를 민주당에서 당명으로 저를 고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한테 대한 2번, 3번 이상의 지금 이 세금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요, 황장수의 입에서 터져 나올 폭탄이 매우 두렵다는 거고 그 폭탄은 자신들의 부패에 관한 문제일 거다라는 부분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저를 유독 괴롭힐까요? 다른 보수들 보면 많이들 풀어놨는데요. 그들 보면 지금도 한 아이템에 20만, 30만 가는 것도 있고 슈퍼챗에서 돈도 잘 벌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자, 적당히 정권 비판하는 척 하지만은 그들은 놔두고 있는데 왜 황장수만 유독 이렇게 집요하게 유튜버에서는 만신창이를 만들고 구독 묶어놓고 조회도 빼고 조작하고 저것까지 제게 아닙니다. 제 유튜버 채널이요. 수입 없애고 이러면서도 또 더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핵심은 이들이 썩은 부패 집단이다라는 거,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집권했다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황장수다.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들을 부패를 지금 파헤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저를 죽이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 병원이 그런 부분이었다. 심지어 버닝썬이 터졌을 때 버닝썬조차도 결국은 거기에 벌어진 뭐 여성의 폭행이니 마약이니를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버닝썬이라는 중국의 삼합회, 일본의 야쿠자 등과 연계된 일종의 팝스토어를 통해 수많은 검은 돈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암호화폐나 부동산 투기 등에 박혔다. 그런 과정에서 권력이 조율이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아직 이거는 드러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라임 사건, 그리고 신라젠의 주가 조작에 의한 그리고 기술 특례 상장에 의한 문제, 그것뿐입니까? 자, 바이오와 관련되어서 문 정권이 거의 40개에 가까운 회사를 기술 특례 등 각종 특례 상장을 시켰다. 그래서 문 정권은 거의 바이오 공화국이다. 근데 그게 어디 와서 터집니까? 코로나로 전 국민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정권은 바이오 띄우기에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띄워가지고 그야말로 코로나 와중에 대박을 치고 주가를 폭등시켜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을 일주일 만에 해주고 바이오 회사들의 그 진단 키트를요. 그것뿐입니까? 자,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전 세계 수출하니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니? 그래서 지금 매일 정권이 나서서 진단 키트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띄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지오형을 가지고 지금 마스크를 독점시키고 심지어 면 마스크 유통까지도 지오형에 독점시키고 거기에 군인과 군용 차량까지도 보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코로나 위기를 평소에 부상과 관련이 있고 의학, 약학, 그리고 제약 쪽에 깊숙하게 커넥션이 결부되어 있는 문 정권으로서는
그야말로 의사, 그리고 제약 유통, 그리고 치과의사, 약사들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현 식품의약처장, 전 식품의약처장 등이 다 그런 부분에 자신들의 커넥션과 관련 있는 인물들로 이렇게 꼽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문이 이제 무슨 대형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코로나 백신과 그 치료제 개발에 이제 국가가 나서야 된다. 지원해 주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이런 백신과 치료제는 수조 원이 들어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고 또 엄청난 실험량과 더 나아가서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 정권이 지금 국가적 지원 체계 운운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엄청난 정부 정책 자금을 코로나 핑계로 풀어가지고 결국 하지도 못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마치 한국이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진단키트에 이은 제2의 사기극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수도 없는 진단키트들이 지금 뭐 갖가지 홍보나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의 진단키트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FDA의 신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방정부와 계약해서 이번 주에 수출한다고 뻥친 외교부는 앞으로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사모펀드, 코스닥, 벤처 펀드 등이 주로 바이오 쪽에 문정권 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 라임 등 사모펀드 문제가 생기고 신규 자금 유입이 이 분야에 없고 자금 유출만 있으니 주가 조작하려고 인수한 회사들이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 문제가 더 커지고 전체 작전 세력들이 손실을 볼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 위기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일반 철도 도로 가는 그런 인프라 등이 지금 해결이 안 되겠죠. 아마 그런 인프라 등을 비용이 줄이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겁니다. 자, 미국 등에서도 피해가 심한 업종, 국가기관 산업 등에 대한 사기업 지원 등이 보잉 등에다가 되고 있지요. 자, 그렇게 되니 그냥 놔놓고 보면 바이오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려면 민간에서 돈은 잘 안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정부 정책 자금이나 또 특례 상장으로 IPO 즉 상장시키는 부분밖에 없으니까 결국 주가 조작 세력들한테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이 진단키트나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정작 진짜로 필요한 국가기관 산업이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들어갈 돈이 이렇게 세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문재인이나 현 정권 말만 믿으면 이렇게 훌륭한 한국 K바이오 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례 상장 완화가 필요하고 국가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들이 같이 다 신라젠처럼 달라붙어서 대거 상장된 이런 회사들을 문 퇴임 전에 주가 조작으로 한번 해먹겠다. 이런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진단키트 문제에 제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선거가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진단키트나 이런 거를 계속적인 거짓말로 끌고 갈까? 그러면 선거 이후에 선거 때 표 얻으려고만 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럼 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이랬을까? 그런데 문재인이 뜬금없이 백신 치료제 개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를 통해 세계의 한국 바이오 산업이 입증되었으니 코로나 경제 위기 와중에도 어려움이 있는 바이오에 대한 정책 지원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면 야당은 멀뚱멀뚱 눈 뜨고 있을 거고 국민은 박수치고, 그래서 전통적인 전력, 항만, 항공, 정유, 제철 산업은 망하거나 말거나 요즘 두산이 망해가는데 두산중공업이 인수할 회사 있어요.
칼도 망해가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다 내버려 두고 중국에나 팔아먹고 결국 주가 조작 세력들을 위해 피 같은 세금을 허황된 바이오에 부어가 사기꾼들로 하여금 지금 돈 불려서 그래서 라임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띄우고 결국 라임이 터지는 것도 막아보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는 어차피 돈 많은 강남의 부자들이 한 거니 일부만 한 20% 손실한 거 메꿔주면 조용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결국 선거 전에는 개인한테 돈을 100만 원씩 받아라 던져주고 선거 후에는 정책 자금을 정부 돈을 지금 바이오에 던져주고 주식 가격 올리고 특례 상장시켜주고 자 이러면서 지금 태양광 같은 하드에서 뽑아먹기가 한계가 있으니 이제 바이오로 뽑아먹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제가 이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정권의 지금 입장입니다. 아침에 보면 조선일보 등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문파들이 언론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압박한다. 그러면서 이 또 코로나보다 굶어 죽는 게 더 서민들은 무섭다. 이러면서 문 정권이 마치 자신들의 이념적 가치를 위해 똘똘 뭉친 집단인 것처럼 그 좌파 중에서도 좀 양심적인 사람들을 동원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포지션도 궁극적으로 잘못된 걸 수 있다. 총체적으로 이들이 이념이 아니라 부패 세력이고 이념은 한쪽 패거리를 모으기 위해서 밖으로 내걸고 있는 패션이지 옷이지요. 옷. 실제로 이들의 실체는 몸뚱아리는 부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의 굶주리고 권력의 굶주린 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돈을 불리기 위한 부패적인 연합체다라고 이 정권의 실체를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황희석이 다른 거는 다 고사하고 윤석열이 문재인을 구속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은 그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두려움이죠. 왜? 자신들의 부패의 실체를 자기들이 알 거니까 그들은 아마 검찰이 이 부패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을 구속한다고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일각에서 자꾸 문 정권을 과대평가하는데요. 이념이고 뭐고라고 저는 말할 수도 없는 정권이라고 보고 실체는 돈벌이, 권력을 이용한 부패 커넥션이다.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에게 표를 던지겠습니까?